캐릭터 하나를 만들어가지고 이중생활을 해가지고 욕을 좀 많이 먹었죠. 이거야말로 동심 파괴다. 그냥 희선이 아빠 죽여라. 없는 게 낫다 차라리. 안녕하세요. 검정오신 만화가이자 용인예술과학대학교 웹툰 만화과 교수 이우영입니다. 반갑습니다. 검정고무식은 사실은 작가들이 다 구성했던 건 아니고 제가 신인작가 공모전에 당선된 그 잡지사가 소년챔프라고 하는 회사거든요. 거기서 기획을 하셨어요, 사실은. 제가 당선된 다음에 새로 준비한 만화를 가지고 찾아뵀었는데 추억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만화를 해보면 어떻겠냐, 네 그림체하고 맞을 것 같다, 뭐 이런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기획이 되고 그 기획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뭐 취재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필수적으로 따라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거죠. 그냥 평범한 이웃이죠. 이웃인 줄 알았죠. 근데 알고 보니까 이제 비밀 어떤 그 첩보를 받고 내려온 간첩이었던 거고, 실제 이런 이야기들 많이 있었잖아요. 또 제가 살고 있는 곳이 이제 강화도인데 불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이 이제 북한이에요. 거기서 물결을 타고 이제 넘어와서 발견되는 간첩들도 있고, 당시의 모습 그대로 이제 표현하다 보니까 좀 무거운 내용으로 비춰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. 이 가족 만화하고 어린이들이 많이 보고 하는 그런 만화 속에 실제적으로 일어났을 수도 있는 어두운 이야기를 굳이 넣어야 됐나, 뭐 이런 생각이 들어갈 수도 있지만 60년대 우리 모습은 이웃끼리 행복하게 살고 있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것도 알 필요가 있지 않을까, 그런 의도에서 이 화에 대해서도 그렇게 이거 잘못 넣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은 저는 없거든요. 알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죠. 동심파괴. 네, 글쎄 동심파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생뚱맞다 구슬치기 하고 있던 그런 만화에서 간첩이 나타나고 네, 그런 부분을 그렇게 느끼셨던 분들에게는 심심한 사과의 마음을 드립니다. 아주 감초처럼 이렇게 등장하는 캐릭터예요. 사실은 그 글작가님을 좀 캐릭터화 시켰던 부분이거든요. 글작가님이 이제 수염이 좀 있으셔가지고 그 수염을 이제 표현했던, 그리고 이 캐릭터 옆에 이제 약간 머리숱이 없고 괴기한 모양으로 나오는 캐릭터가 하나 있는데 그건 또 저를 또 표현했던 거고, 둘이 가끔 나와가지고 많이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하고 막 그렇게 원작 만화 속에서 그렇게 했거든요. 이걸 보시고 이제 월남전에서 다쳐가지고 그걸 가리기 위한 수단으로 이제 수건이나 이런 걸로 이제 묶어서 다닌다,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저도 들었는데 저의 의도와는 좀 다르게 애니메이션화 되면서 이것도 조금 다르게 표현되는, 아니 그 일리가 있어요. 왜냐하면 애니메이션에서는 뒤에 진짜 묶여 있어요. 이게 그렇게 묶여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. 만화에선 뒤에 뭐 이렇게 묶은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거나 이런 건 없거든요. 애니메이션에서만 보이는 장면이라 애니메이션만 봤을 때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 거죠. 수님이 캐릭터도 굉장히 좀 우울하고 애잔한 이런 캐릭터이거든요. 엄마, 아빠, 남동생, 수님이 이렇게 네 가족이 살았었는데 엄마하고 남동생하고 세상을 떠난 상태로 아버지하고 이제 이 마을에 들어왔다가 아버지마저 병으로 돌아가시고 혼자 남고 그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잠시 이제 방황하는 시기 때 기영이네 집에 살았던 아이거든요. 나중에는 미국으로 이제 입양을 가게 되는 그런 캐릭터, 수님이야말로 어떻게 살고 있나 궁금해지는 그런 캐릭터이기도 하죠. 제가 어렸을 때는 옛날과 지금 현재를 많이 경험한 나이 세대인 것 같아요. 예전에 정말 이런 분들이 계셨거든요. 수님이는 이제 입양 간 다음에는 어떤 화에도 등장하지 않죠. 이 애니메이션에는 뭔가 집에 선물을 보내는 걸로, 그게 이제 그 연필 깎기였던 것 같은데 그걸 보내는 걸로 이제 나왔다고 들었거든요. 그걸로 봤을 때 뭔가 잘 살고 있지 않나, 뭐 이런 짐작만 하게 만드는. 희선이도 원작 만화에서도 뭐 단 한 회 등장했던 여자친구고, 애니메이션 속에서도 봄비라고 하는 그 편에 기철이가 예전을 회상하는 그런 씬에서 이제 나왔던 친구인데 되게 임팩트가 있는 캐릭터가 됐어요.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해주시고 희선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원하시기도 하고 그려달라고 하기도 하시고, 희선이 잘 살았으면 좋겠다, 기철이랑 희선이랑 나중에 행복한 모습을 다시 만나는 그런 것도 좀 그려달라고 하시기도 하고 관심들이 많으시더라고요. 제일 관심 많은 캐릭터인 것 같아요, 희선이 캐릭터는. 그게 여러 가지 상상을 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있어서 그러지 않을까. 과연 희선이 아빠는 도대체 미국에 있다고 하는데 진짜 죽은 건지, 뭐 어떻게 된 건지, 뭐 이런 것에 대한 궁금증들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루머가 있어요. 희선이 아빠는 미친놈 아니다.
저도 그 말씀하신 걸 봤는데 이게 정확히 시대상과 이렇게 연관시켜가지고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 뭐 대댓글에 또 보면 또 그때가 맞지가 않는다. 이승만이 그때가 나이가 어떻게 되는데 뭐 어떻게 아빠가 될 수 있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희선이 아빠를 좀 만들어주고 싶다 뭐 이런 생각. 매전 형식으로 네이버에 한번 나왔던 만화 속에서는 제가 좋아하는 일본 만화가 있거든요. 자하게 시라고 하는 좀 오래된 일본 만화인데 자하게 시에 나오는 그런 아주 나쁜 그냥 악당 같은 캐릭터 하나를 만들어가지고 이중생활을 해가지고 예전에 60년대에는 두 집 살림이나 이런 것들도 꽤 많았다고 제가 들었고 세상을 좀 반영하는 그런 부분에서 희선이 아빠인 걸로 해서 잠깐 등장시킨 적도 있는데 욕을 좀 많이 먹었죠. 이거야말로 동심 파괴다. 그냥 희선이 아빠 죽여라. 없는 게 낫다 차라리. 만약 희선이의 다음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정상적인 그런 모습을 좀 많이 보여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어요. 앞으로 제가 희망하는 거는 80년대, 70년대 뭐 격동의 시대에 살고 있는 기억인의 가족의 모습이라든지 뭐 5.18 여러 가지 혁명적인 뭐 이런 그 사회 속에 살고 있는 그런 평범한 가족의 이야기 이런 것들도 좀 많이 그려보고 싶고 캐릭터들의 뒷 이야기 같은 것들도 다시 한번 그려보고 싶고 희선이는 어떻게 살고 있나 뭐 이런 이야기 푸는 게 저의 소망이거든요.